안녕하십니까. 램투자그룹 송팀장입니다. 오늘 밤 잘 보내셨나요? 오늘 미증시가 반등해서 나름 기분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주요시 제목으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처럼 회복할까? 라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듣고 싶으신 분은 1.2배속으로 시청하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황 빠르게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뉴스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이제 저가 매수세에 나스닥이 2.68% 반등하였습니다. 밑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미국에서 이제 중국 전략 대응팀을 만들겠다고 선언했고요. 차이나 하우스를 신설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빈사말 황태자가 4년 만에 해외 순방을 한다는 소식인데 바이든과 회동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현재 원유를 거래하려고 하는 사우디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을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미증시가 전체적으로 반등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가 2.68%로 나름 오랜만에 시원한 반등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유럽 증시도 전반적으로 1% 이상 반등하면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맵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빅테크 위주의 상승세가 돋보이는데요. 테슬라가 7%, 아마존 4%, 페이스북 4%, 그리고 엔비디아가 5% 상승하였습니다. 어제 시간에서 7%, 6% 하락하던 이 종목이 결국 5%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죠. 결국에는 과도한 공포가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작용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여전히 시장은 극단적 공포 잔세인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 등 이런 국채금리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인 위험지수죠. 이것도 역시 이건 4% 상승하고 달러 지수는 오히려 하락하고 WTI 원유는 오히려 상승하고 제가 잘못했네요. WTI 원유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7% 하락하고 자, 이렇게 주식시장은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해서 저가 매력 분석이 합리적이라고 이제 해석이 가능한데 채권 금리를 하락 지속해서 여전히 채권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상황을 보여줬고요. 이 와중에 달러 지수는 소폭 하락, 이더리움은 7% 이상 하락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을 보면 반등 기대감이 뿜어져 나오는 듯하나 시장은 여전히 혼조입니다. 그래서 심리는 여전히 극단적 공포 장세. 하지만 어제보다는 조금 심리가 나아졌다. 11에서 17로 올랐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5% 이상 상승으로 마감하였죠. 어제 하반기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포감을 불러일으켰던 엔비디아가 결국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이틀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엄청 잘 나오는 기업을 과도하게 때리기엔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서비스 기업도 아니고 제조업의 그래픽 카드 최고 기업인데 이걸 너무 과도하게 때릴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제 SK 하이닉스도 2천억 원의 순매도가 나와서 5% 이상 하락하는데 결국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처럼 이를 회복할지 관심입니다. SK 하이닉스도 반도체 부분 영업이익률이 40%가 나오는 알짜 기업이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여전히 현재 수준에서 횡보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어제도 횡보를 보여줬죠. 하지만 어제보다는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모습입니다. 전전에 SK 하이닉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를 보여줄 텐데요. 이 표는 Forecast C US Inflation Rate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인플레이션 비율 예상치입니다. 2022년 Q2 2분기를 정점으로 찍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표는 블룸버그의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 컨센서스입니다. 올해 2분기를 정점으로 하여 물가가 2%대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예상치입니다. 예상치는 예상치일 수도 있지만 어찌하였든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물가가 안정화되기를 예상하거나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연준의 이번 두 번 빅스텝 금리 인상 이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가가 확실하게 꺾인다는 지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런 시장 참여자들은 레버지를 없애고 현금을 조금 두시면서 시장을 관망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외 불확실성, 미국의 경제 성장 류토나 경제 침체, 스태그플레이션 지배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긍정적인 마인드와 예측보다는 대응, 현금의 심리를 안정시킨다는 것에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6월 1일 다음 주부터 양적 긴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 주목 관련 섹터로 2차전지, 반도체, 전기차 원전, 우주항공, 방산을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기타 뉴스에서 어제 SK 하이닉스의 하락을 불러일으켰던 랜드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태양광 관련주 현실적인 원전에 대하니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이제 태양광 관련주들의 쏠림 현상이 나타났죠. SMR 즉 소형 원전이 현재 경제성 테스트 중이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양광이 그 시간까지의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 기사이고요. 석탄, 석유를 더 떼기에는 지구가 갈수록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이 합리적인 의견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전 정부의 태양광 비리 여부 조사 중이기 때문에 정치 리스크 주의 및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의 일정으로 미국의 4월 개인소득 및 개인 소비지출 발표할 예정이고, 그리고 투비소프트가 거래정지, 그리고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총재 발언 예정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일정으로 미국 증시 휴장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EU 정상회담이 예정인데 LNG, 에너지, 원유 이 부분에 대한 에너지 관련 논의가 있을 예정이고, 또 우크라이나 재건, 채권 발행 논의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재건 관련주들이 한번 다시 미리 부각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을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세한 기사 내용과 자료를 보고 싶으신 분은 아래에 칼럼 주소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